위탁 판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대부분이 틀린 얘기입니다. 누구는 너무 쉽다고 하고 누구는 또 망한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9년차 위탁 판매 셀러인데요. 그동안 셀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5가지 질문들만 추렸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위탁 판매의 현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위탁 판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첫 번째는 위탁 판매는 마진이 너무 적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는 남는 게 별로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틀린 말도 아니에요. 유통 구조상 사입보다 마진이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이 리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사입을 할 필요도 없어서 창고에 물건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창고 임대료도 내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포장 인력도 써야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입을 해서 그 물건들이 전부 다 팔린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10개 중 9개는 재고로 남고 팔리는 1개가 나머지 상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 위탁 판매는 재고가 없습니다. 팔릴 때만 상품을 발주하니까 돈이 나갈 일도 없고 재고로 망할 일도 없습니다. 단순히 객단가를 보면은 사입이 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스크와 숨겨진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위탁 판매가 결코 마진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로 충분히 고마진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5%, 10%, 15%까지 마진을 봤는데 9년간 위탁 판매를 해오면서 상품명을 가공하고 구조를 다듬으면서 고마진 구조로 바꿀 수 있었어요. 지금은 평균 25에서 30% 정도의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탁 판매 마진이 낮다라는 말은 판매를 안 해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위탁 판매도 충분히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 판매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쟁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위탁 판매는 진입장벽이 정말 낮아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누구나 계정을 만들고 상품도 올리고 바로 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증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기 자본도 거의 안 듭니다. 그런데 시작이 쉽다와 성공이 쉽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겉보기에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과 데이터를 쌓아야 되고 전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두 달 만에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하면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블로그, 다른 영상들에서 한 달 만에 매출이 얼마 나왔다, 1,000만 원이 나왔다, 2,000만 원이 나왔다 같은 말만 듣고 보통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따라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몇 달이 지나도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역시 죽었네, 위탁 판매는 안 되네 하면서 손을 놔버립니다. 한두 달에서 돈이 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하루 지루함과 싸우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꾸준히 6개월, 1년을 버틴다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운 좋게 초반부터 잘 팔리는 상품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공 대량 위탁 판매는 구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많이 쌓이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상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의 상품명을 가공한다 해도 한 달이면 3,000개입니다. 저는 최소 2에서 3만 개 정도는 쌓여야 만족할 만한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즉, 위탁 판매는 상품 수와 시간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상품을 올려도 주문이 한 건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2달, 3달, 5달 지나면서 누적된 데이터가 내 편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왜 팔리지? 하던 상품들이 갑자기 팔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를 쌓는 시간입니다. 제 가공한 상품이 10,000개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고 판매량이 점점 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위탁 판매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위탁 판매 관련 법적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2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는 지식재산권, 상표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도매처에서 주는 상품명을 그대로 올리면 그 안에 등록된 상표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올렸다가 상표권 침해로 합의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합의금 8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직접 금지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상품명을 전부 가공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이슈가 많이 된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법 위반 이슈입니다. 고객 정보를 제3자인 도매처에게 넘기는 게 위법이라는 사례가 나오면서 많은 셀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도매업체와 수탁 계약을 하고 나서 상세 페이지에 정보 공유 고지를 명시하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위탁 판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하는 위탁 판매가 위험한 겁니다. 법을 모르고 시스템을 모르고 시작하면 누구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알고 준비하게 되면은 충분히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저가로 팔아야 남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격을 중시하는 고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최저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최저가를 일일이 비교하고 쿠폰을 조합해서 사는 고객층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저관여 제품일수록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수준만 아니면 그냥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몇백 원 아끼기 위해서 10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빠르게 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위탁 판매 현장에서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매층이 바로 공공기관, 학교, 병원, 법인카드 사용자들입니다. 이들은 가격보다 결제 절차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편인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저가를 찾기보다는 특정 오픈마켓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 실제로 제가 겪고 배운 내용입니다. 위탁 판매는 절대 쉽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행하면 적은 리스크로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구조가 완성되면 팔면 팔수록 남는 구조로 바뀝니다. 위탁 판매를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11월에 오픈 예정 중인 왕초보 위탁 판매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